다음에 불법 점유입니다. 유치권 성립이 제한되는 점유, 압류 이후의 점유, 지금 또 점유 상실, 그죠? 그 다음에 또 불법 점유, 이런 것들입니다. 불법 점유. 유치권자 점유는 불법 행위로 인해서 시작된 것이어서는 안 됩니다. 불법 행위로 점유를 취득한 자에게까지 유치권을 인정하는 것은 공평의 원칙에 반하기 때문이죠. 320조 2항에 보시면 유치권의 점유는 불법 행위로 인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렇게 판단하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점유가 불법이라고 하는 것은 점유 취득 자체가 불법 행위에 기인한 경우가 가장 전형적이죠. 다른 사람의 부동산을 불법적으로 점유하게 된 사람이 그 부동산에 비용 지출하더라도 투자한 비용을 근거로 유치권 주장을 할 수가 없죠. 그렇죠? 그 다음에 점유 개시 때부터 불법 점유인 경우뿐 아니라 처음에는 권한이 있는 적법한 점유였지만 어느 시점으로부터 점유 권한이 소멸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점유하는 경우 역시 유치권이 인정되지 않는 불법 점유로 해석을 합니다. 때문에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거나 해지된 경우 이후에도 계속 점유하면서 목적물에 지출한 비용, 이런 것에 대해서는 유치권 주장을 할 수가 없죠. 점유가 불법 행위로 인한 것이면 족하기 때문에 불법 행위의 상대방이 굳이 피담보 채권에 채무자일 필요는 없습니다. 조금 말이 어려운데요. 제3자에 대한 불법 행위라도 유치권의 성립에는 차이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 사이에 신축한 건물 소유권이 다른 사람한테 이전이 됐어요. 그러자 건물에 침입해서 점유를 확보한 이런 경우. 그러니까 점유가 불법 점유로 인한 것이면 족하고 불법 행위의 상대방이 굳이 피담보 채권의 채무자일 필요는 없다는 거죠. 점유가 불법 행위로 인한 것이다 라고 하는 점에 대해서는 목적물 반환을 구하는 측이 주장 입증 책임을 부담합니다. 맞겠죠? 점유자는 자주 점유, 그 다음에 선의, 평온, 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고 목적물에 행사하는 권리 역시 적법하게 보유한 것으로 추정되는 데다가 불법 행위를 규정한 민법 320조 2항은 320조 1항의 예외 규정이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주장하는 사람이 지는 것은 당연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4년 판결입니다. 부동산 인도명령 사건인데요. 공사대금을 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기존 다른 임차인의 점유를 침탈한 후 불법하게 점유하면서 유치권을 주장하는 사람에 대해서 이루어진 하급심의 부동산 인도명령 결정, 이것이 적법하다. 불법 점유죠. 다른 임차인의 점유를 막 내몰고 불법적으로 점유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인도명령 청구를 한 그런 케이스예요. 그 다음에 대법원 2011년 판결입니다. 유치권 부존재 확인 소송. 자, 피고들, 유치권 주장하는 사람들이 되겠죠. 피고들은 하도급 받은 공사 부분을 완료하고 일단 이 사건 공사 현장을 떠났고 그 다음에 2005년도 7월에 아파트에 대해서 준공검사가 이루어졌고 그 다음에 7월 말경 아파트에 대해서 건축주 무슨 스코어라고 하는 그런 회사 명의의 보존 등기가 마쳐지면서 그 건축주에게 이 사건 아파트가 인도된 것으로 보인다. 그 다음에 2005년 8월에는 신탁을 했어요. 원고, 여기 이제 소송의 원고가 신탁이네요. 신탁에 넘어갔다. 그 다음에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입주 개시일 내지 전입신고일이 대부분 2006년 2월부터이다. 이게 이제 주로 피고들 쪽에 아마 사람들이 거기 이제 점유하는 것을 일환으로, 점유의 일환으로 그 전입신고 같은 걸 했나 봅니다. 그런데 그게 2006년도 2월 부분이다. 그 다음에 이런 채권단 대표 김모는 2006년 2월경에야
무슨 스코 건축주가 대출을 받은 사실을 알고 그 건축주에게 채권단의 채권 해결을 요구했으나 거부당해서 이 사건 아파트를 점유하게 된 것이라고 진술함으로써 피고들이 2005년 11월경 채권단을 구성해서 2006년 2월경에 비로소 이 사건 아파트를 점유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그죠? 자, 그렇다면 이것은 조금 더 나아가서 보자 그러면 요 피고들이 이 아파트 점유함에 있어서 무슨 스코 건축주라든지 그 다음에 신탁 소유권을 취득한 신탁으로부터 승낙이나 동의받았다는 뭐 주장과 입증이 없다. 그 다음에 피고들이 이 사건 아파트를 점유할 당시에 그 소유자가 건축주 무슨 스코 내지 원고 신탁이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런 것을 보면은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점유는 불법 행위로 인한 점유에 해당한다. 동의받지 못하고 그냥 다 공사 다 이제 마무리 이제 뭐랄까 이렇게 점유 자체가 이제 상대방한테 넘어가 있는, 건축주한테 넘어가 있는 이런 상태에서 그냥 무단으로 막 들어간 경우라고 본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불법 점유에 기한 유치권은 성립되지 않는다라고 판단한 겁니다. 그 다음에 부산고등법원 2008년 판결입니다. 자, 명도 사건인데요. 피고는 유치권을 주장하고 있는데 종합해 보면은 이 피고 건설 회사가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인 2007년도에 허모 씨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해 성립한 채권, 피고 이 건축주입니다. 건축주에 대한 시공자, 건축회사 의 공사대금 채권 전액을 허모 씨에게 양도를 했어요. 자, 양도 당시에 이 사건 토지 점유까지 허모에게 이전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 그렇다면 피고 무슨 건설이 취득한 유치권의 피담보 채권이 제3자인 허모 씨에게 양도된 이상 이로써 유치권은 소멸됐다. 그죠? 공사대금 채권을 피고 건설이 가지고 있다가 또 유치권을 하는데 이 사건 소송 도중에 채권만 허모 씨에게 양도했다는 거예요. 채권만. 그렇다 그러면은 점유는 이제 피고 무슨 건설은 피고 건설은 지금 채권 없이 그냥 점유하고 있는 꼴이잖아요. 그럼 불법 점유라는 거예요. 그게 유치권은 소멸됐다는 겁니다. 자, 이에 대해서 피고는 이 회사는 다시 허모에게 양도한 공사대금 채권 중 일부를 다시 양도받았다는 거예요. 문제가 되니까 다시 양도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유치권이 인정되는 거 아니냐. 유치권은 나는 있다라고 주장했는데 법원은 이제 그걸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왜냐? 유치권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그 점유가 불법 행위에 의해서 기인한 것이 아니어야 할 것이고 점유 개시 시기에는 적법한 점유 권한이 있었지만 나중에 그 권한이 소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점유하던 중 피담보 채권을 취득한 경우에도 그 점유는 불법 점유에 해당된다. 이미 공사대금 채권 전부 양도로서 위 피고의 유치권이 소멸한 이상 그 이후의 점유는 권한 없는 위법한 점유로서 유치권 성립의 배제 사유인 불법 점유가 된다. 그래서 그 이후에 그 피고가 공사대금 채권의 일부를 양도받았다고 해서 다시 유치권을 취득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렇게 판단하는 거죠. 그만큼 이게 실무상에는 그 공사대금 채권을 양도하는 경우가 사실 적지 않게 있는데요. 왜냐하면 그게 힘들어서 그래요. 시공을 다 하고요, 공사를 다 해서 장기가 유치권을 이렇게 유치권을 유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돈마련을 위해 가지고 그 채권을 조금 싸게 파는 겁니다. 다른 사람한테. 그래서 뭔가 이제 그 급한 돈을 해결하기 위한 방편으로 채권 양도가 일어나는데 그 채권 양도가 그만큼 위험해요.
채권 양도한다 그러면 사실은 이게 점유까지 같이 양도해야 어떻게 보면 좀 악우가 맞죠. 서로 악의가 맞는 겁니다. 그런데 이 채권 양도가 또 뭐 유치권의 소멸 사유 중에서 뭐 채권 그 목적물의 대여라든지 뭐 양도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인정이 되게 되면 또 소멸 사유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제 입장에서는 법률가적인 관점에서는 채권 양도 이런 부분이 가급적이면 하지 않는, 조금 힘들더라도 가급적이면 하지 않는, 계속 조금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라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광주고등법원 2006년 판결인데요. 유치권 부존재 확인 소송인데요. 유치권 주장하는 피고회사의 대표이사가 공사대금을 지급할 건축주, 그러니까 유치권을 주장을 하긴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이 사람이 시공업자나 이런 사람이 아니라 실질적으로는 그 건축주다. 똑같은 사람이다. 예를 들어서 이제 그냥 명목상의 건축주는 회사인데 그 회사의 실질적인 오너가 내가 공사했다 치고 유치권 행사하는 그런 경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공사대금 채권이 실제로 전혀 없다라는 것을 이유로 해서 유치권 부존재 확인 소송을 구했고요. 주의적으로. 그 다음에 저당권이 설정된 상태에서 유치권을 했다. 그러니까 이것은 불법죄입니다. 저당권이 있는 상태에서 유치권이 들어오는 것은 불법죄입니다. 이것을 예비적으로 유치권 성립을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광주고등법원 사건은 이 두 가지를 이유로 주의적으로는 건축주, 사실상의 건축주다. 요걸 가사 아니라고 하더라도 불법죄입니다. 왜냐하면 저당권이 설정된 이후에 유치권이 성립했기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 주의적 부분은 받아들였습니다만 이 예비적 판단 부분은 대법원 판례에 반하는 거죠. 그래서 요 예비적 판단 부분은 대법원 2009년도 사건 내에서 파기가 됐어요. 근데 결론은 이제 지장은 없죠. 주의적인 부분이 사실상 어떻게 보면 사실관계 판단 문제 아니겠어요? 이 지금 공사대금 못 받았다라고 유치권 주장하는 사람이 실질적인 건물주다 라고 하는 부분은 사실관계 판단 문제거든요. 법리 문제라기보다는. 그러니까 대법원에서 손댈 수 없는 영역인데, 예비적 부분은 이거는 법원이 이제 손을 댄 거죠. 하지만 파기환송하지는 않았습니다. 결론이 똑같기 때문에. 그 다음에 서울중앙지법 2007년도 사건인데요. 건물 명도 사건입니다. 유치권 행사하던 도중에 상대방의 강제적인 점유 침탈을 통해서 점유를 상실해서 유치권이 소멸되었지만 이틀 후에 다시 점유를 회복했다면 유치권을 가질 수 있다라고 하는 취지의 판단이에요. 막 싸움이 일어나잖아요. 힘쓰는 사람들, 그러니까 공사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완력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성질도 급하고 이렇기 때문에 막 이렇게 현장에서 막 싸움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한 번은 이제 이렇게 쫓겨났고 또 한번 쫓아내고 이런 이제 옥신각신한 일이 있었는데, 하여튼 이틀 후에 다시 점유를 회복했다라고 한다 그러면은 유치권을 가진다라고 판단했어요. 어쨌든 그러니까 이제 건물 명도 사건에서 이 피고가 나는 이틀 후에 다시 점유를 회복했기 때문에 유치권을 가진다, 이런 항변을 했습니다. 근데 이 이틀 후에 점유 회복이라고 하는 것이 209조 2항에서 이야기하는 자력탈환권, 즉시, 그러니까 점유의 침탈에 대해서 즉시 이렇게 방어하고 회복하고 하는 그런 것들이 가능하단 말이죠. 그걸 자력탈환권이라고 하는데, 즉시의 요건을 못 갖췄다고 하더라도 이것을 불법 점유로 취급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지. 그러니까 그 정도면 불법적인 침탈에 대해서 대응하는 것으로서 용납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민법의 엄격한 요건, 즉시, 예를 들면 뭐, 불법 점유에 대해서 쫓겨났는데, 거기에 대해서 1시간 뒤에 들어오고 하는 이런 그 요건은 못 갖췄다고 하지만, 이틀 뒤에 다시 회복하는, 실력으로서 회복하는 이런 부분은 그 정도 가지고 불법 점유라고 보기는 좀 어렵다. 왜냐하면 상대방이 나쁜 놈이니까. 그제? 그런 판단입니다. 그 다음에 대전고등법원 2004년도 판결인데요. 요거는 예전에 그 우리가 사실상 우선 변제권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뭐 여러 가지 시도들 중에 제가 설명을 한번 드린 것이 있는데, 유치권 공사하기 전에, 지금 문제가 된 그 공사가 들어가기 전에 이미 그 건물에 어마어마한 저당권, 전세권, 뭐 가압류 이런 것들이 막 있었어요. 그래서 도저히 여기서 공사가 들어가서는 공사 대금을 제대로 받아내기가 힘든 것이 거의 명백한데도 불구하고 공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유치권을 들어갔어요. 이것은 안 되지 않냐. 그렇게 하고 나서 유치권 주장한다는 것은 뭔가 좀 문제가 있다. 이런 인식이죠. 근데 이유가 뭐냐면 320조 2항을 유추 적용해서, 야, 그 정도면 넌 불법 점유야. 돈 받아낼, 건축 공사 대금을 받아낼 가능성이 전혀 전무한 상태에서 그걸 공사가 들어갈 수 있니? 그건 불법 점유야. 이렇게 주장하고, 이렇게 판단했고, 또, 그게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 공사를 해서 유치권 행사한다고 하는 것은 신의 측에 반한다. 이렇게 판단해요.